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본격 탈원전, 탈석탄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들인지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장정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20년 그 12월 말에 그 정부가 이제 제9차 전력 수급 그 계획에 이어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뭐 좀 간단하게 구체적인 좀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전력 수급에서 탈원전, 탈석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이제 구체 담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현재 지금 석탄이나 그 원전의 비율이 한 46%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034년에 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한 3배 가까이 좀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기간이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를 어쨌든 25% 정도, 그중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22% 정도, 신에너지를 한 3% 정도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골자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그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이제 그동안 좀 부족했다, 내용이 부족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폭 보완하겠다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계통의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좀 확대하기 위한 계획, 그다음에 신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대폭 보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통의 안전성 확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5차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연결성,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면은 RPS라고 하는 제도하고 PI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RPS라고 하는 거는 발전량 가운데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발전사들이. 그다음에 또 발전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 경우에 우대해서 구매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동안은 이렇게 공급이라든가 의무화, 꼭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RE100이라고 하는 이게 수요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국제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다국적 기업들 큰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GM 같은 다국적 기업 한 260개가 지금 이 RE100이라고 하는 국제 캠페인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자발적인 확산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자원부가 이제 그 보급 혁신을 위해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어쨌든 이 원스톱 통합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풍력 발전 단지를 어디 할 건지 입지를 발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발전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에너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지구 발굴에서부터 인허가, 그다음에 발전단지의 경매나 운영 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이 에너지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 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을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았고요. 또 지역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잘 이행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쓰레기도 왜 저희가 발생자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개념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융자라든가 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펀드에 대한 것처럼 금융 지원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지원을 누구한테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실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사업이 계획대로 가능할지 이게 이제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인천에서도 지금 뭐 대규모 그 풍력 발전단지의 경우에 어민과 갈등이 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맞습니다. 기술 그 개발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냐 이런 그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타당한 지적들이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도시에서의 이 신재생 확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 그다음에 도로 부지 등과 같이 지금 현재 이미 개발이 돼서 있는 그런 부지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을 깎는 등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산을 들여두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기술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 뭐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의 모듈에 대한 효율도 좀 높여야 되고요. 태양 전지에 대한 부분도 고효율화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또 하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소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품을 공급을 받으려면 좀 안정화 좀 돼야 되고 필요할 때 바로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은 저희가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대비해서 장기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 네.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이 재생에너지의 관리 운영 인력은 석탄 발전보다는 되게 운영 인력이 적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석탄 발전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새로운 발전소로 이렇게 흡수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유지 문제도 상당히 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내년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지금 현재 2050년 또 가깝게는 2034년까지 계획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코로나도 결국 환경 훼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생존의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뭐 한밤중도 대낮처럼 불을 밝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이런 부분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코로나 2.5단계에서 9시 이후로는 뭐 식당 같은 데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도
많이 쓰는 문화가 어느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50년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뭐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뭐 몇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전기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전력망으로 역수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망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크 시간에 요금을 할인해서 어떤 혜택을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관리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일반 시민들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지금도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건물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계획이나 건물을 짓는 과정,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그 건물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당연시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단순히 전기를 덜 쓰는 부분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한 이런 보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위원장님, 저희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지금까지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